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0.48%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55%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여기 전고점 2,500포인트를 앞에 두고 지금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241선을 안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한 흐름이고요. 지금 이렇게 저항대를 놓고 그래도 저점은 점점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뭐 아직까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수렴 후에 변곡점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딱 나와주면 이제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있을 CPI 물가지수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좀 분위기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뭐 기대치만큼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뭐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또 계속해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정말 지금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좀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뭐 물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혹은 전월 대비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정말 혹시라도 CPI가 전월 대비 뭐 좀이라도 반등을 한다든지 큰 폭의 하락이 없었다든지 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충격이 또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CPI 후에 이제 시장 흐름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코스닥으로 단기 고점 뭐 이 정도쯤의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121선 안착 후에 241선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 제가 뭐 방송에서도 시장 반등 고점이 어디일까? 아마 241선 근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두 번, 세 번 일단은 이 근처에서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을 좀 해주고요. 뭐 최소한 뭐 현금 한 50% 정도 확보해주고 CPI 발표하고 나서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다시 그러니까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시장이 뭐 급격한 조정보다 조금 이제 충격받고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라면 얘가 여기서 큰 조정 없이 241선을 안착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비중을 담아보면 되는 거고 발표 후에 만약에 시장이 좀 많이 밀리게 되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갭이 발생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죠. 1월 2일 날 갭 띄었던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메꾸고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750포인트 뭐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비중을 담아 본다든지 그렇게 매매 전략을 짜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시장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달 내내 정말 우리를 그래도 먹여 살렸던 로봇 AI, 메타버스 이쪽 애들이 2월 이제 초중순 들어오면서 조금씩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런 수급이 저번 주 초반에 2차 전지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잘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마적으로는 이제 조금 심심하다. 로봇 AI 빠져버리니까 약간 할 게 없네라는 생각을 할 때쯤 목요일 날 시간에서 SM 애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수만 vs 카카오. 요 재료는 이제 뭐 예전에도 조금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재점화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시간에서 반응이 좀 있었고 이제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요게 실제 지분 싸움까지 가게 되면 예전에 한진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는 큰 재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매를 해줘야 되는 좋은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뉴스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딱 봤는데 하이브가 인수전에 참여한다. 이수만 지분을 인수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소액주주들 지분까지 공개 매수 해가지고 뭐 이제 인수전 카카오랑 정면 대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큰 재료다. 그래가지고 저도 무조건 이건 시가 베팅 해야죠. 시가 베팅 했고 또 상따까지 정말 오랜만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이수만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사실 SM 상에서 뭐 직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본인의 처조카랑
이제 친 이수만 게이죠. 이사진들을 싹 이제 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본인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실질적 경영권을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이 이사진들이 3월에 임기가 곧 이제 종료가 돼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 활약상에 저는 굉장히 박수를 정말 쳐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 나오는 게 결국은 이런 뭐 어떤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굉장히 진짜 후진국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뭔가 이제 액션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도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느끼고 실제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기업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떤 그 국민적 운동으로 연결이 돼서 모든 기업들이 이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뭐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꽤 할 때, 국내 증시는 그때야 비로소 어떤 뭐 박스권을 넘어서서 정말 화랑장을 한번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최근에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런 행동들을 저는 굉장히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을 더 갖고 뭐 응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중에 하나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SM의 지분 1%를 확보를 해가지고요, 감사인은 선정을 해서 얘네들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내부를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뭐 말도 안 되는 뭐 진짜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수만 씨 지분 100%인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 라이크 기획에 SM의 매출의 6%를 컨설팅 명목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국세청에서 추징금도 받았는데 먹는 게 더 많으니까 추징금 내고 말아버리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2092년까지 SM의 음원 수익 6%를 가져가고 25년까지 매니지먼트 로열티 3%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수만 씨 사후에도 가족들한테 물려줄 그런 어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이고, 이거 무슨 횡령 배임이랑 마찬가지다라고 본 거고, 너희 이제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개혁안을 따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수만 씨는 이제 거부를 한 거고요. 이사진 쪽에서는 이게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고 찬성을 함으로써 이제 이수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심어놓은 이사진들이 약간 이제 반기를 든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궁지에 몰린 이수만이 이제 뭐 이사진들 고소한다라고 막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이브랑 주식 매각을 놓고 또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시혁 씨랑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경영자의 입장으로서 뭔가 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브 입장에서도 뭐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하이브가 업계 1위 타이틀을 지키고 있는데, 이 방시혁 씨도 보면은 약간 그 명예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커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최근에 사업 확장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음반 뭐 회사나 레이블 회사들도 지금 뭐 최근에 뭐 이타카 홀딩스랑 엊그제 인수한 회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뭐 한 3천억 주고 또 인수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엔터가 상장을 하면 1위를 뺏길 수도 있는데, 카카오엔터가 SM까지 품는다 그러면은 하이브는 그냥 뒤로 밀려나 버리니까 이것도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SM까지 품으면서 그냥 명실상부 엔터 업계 1위 자리를 또 지키고 싶다라는 굉장히 뭐 매력적인 또 제안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지분과 소액주주 지분까지 이제 공개 매수한다라고 해요. 12만 원에. 그래서 한 40%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먼저 결국은 이제 이수만과 하이브가 손을 잡았고 카카오와 지금 SM 이사회 진이 손을 잡고 3월 주총을 앞두고 이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3월 주총이라는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간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테마들이 매매하기 참 좋죠. 그래서 한 달가량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면 한 파동 내고 뭐 조정 구간 들어갔다가 주총 앞두고 한 파동 정도 더 내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시나리오를 좀 세워두고 이 테마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이미 이때 네이버 카카오 인수 뭐 설이 돌면서 급등이 나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완전히 처음 나온 그런 재료는 또 아니기 때문에 뭐 단발성으로 또 죽을 수도 있는 부분 염두를 하면서 일단은 뭐 주총 전후로 한 파, 두 파, 요 정도까지 그냥 저는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진칼도 보시면 어디였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SM이랑 이제 조금 다른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고 나서 이제 형제 간의 지분 싸움, 뭐 경영권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일대 한 파동이 나왔는데 뭐 이제 뭔가 그 후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가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때거든요. 예. 요때 이제 강성부 펀드가 이제 지분 싸움을 실제 뭐 하기 시작하면서 막 장내 매수도 엄청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보시면 바닥 대비 한 120%, 130% 정도 상승이 나오고 마무리가 한번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랐다가 이때는 진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슈화가 한번 됐을 때 시세를 냈다가 죽었다가 실제 지분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한 130% 정도 상승이 나왔던 이 한진칼이고 반대로 이제 SM CNC 지금 현 구간은 앞 구간 안에서 이미 한번 파동이 일단은 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재점화되면서 나오는 구간이라서 뭐 한 요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SM이 CNC고요. 2등주가 일단 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보면서 매매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은 시장의 약간 어떤 단기 고점 구간 안에서 제가 뭐 저번 주 뭐 한 초반부터 이제 슬슬 고점이 이제 나올 가능성 크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요. 물론 이제 저번 주에 핫하게 올라왔던 뭐 유엔젤이나 MDS 테크 이런 애들은 당연히 이 구간 안에서 매매는 해봤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애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좀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설프게 이른봉 공략을 해서는 안 된다. AI주들은 한 2에서 3음봉 정도 깊게 떨어져야 된다. 워낙 이제 핫하게 올라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설프게 하락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깊게 한 2, 3음봉 떨어져야 접근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올라온 애들 말고 바닥에서 이제 시세를 좀 많이 냈던 애들은 보통 지금 거의 한 2음봉 아니면 3음봉의 상황입니다. 지금 오브젠도 한 3일 하락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구간 안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포바이포도 뭐 한 2음봉 정도 떨어지면서 지금 11선 뭐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난 좀 여유 있게 한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 잡아 들어가야지라고 정도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 구간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반등은 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KTCS도 지금 2음봉 나오면서 여기 다시 이제 저점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등 나오는지
KT 알파는 지금 뭐 여기서부터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뭐 음봉으로 빼고 여기를 이제 1음봉으로 치면은 한 2음봉 정도 나오고 이렇게 21선 반등 나오는지 정말 많이 깊게 떨어지면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내가 한번 접근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플레이디도 지금 2음봉 떨어지고 한 21선 눌림목 구간.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경고 딱지 안 단 애들이 세게 올라올 때 경고 딱지 달고 있던 원래 이제 원로 대장주 애들이 조금 쉬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줄지 궁금한데요. 셀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고 해제 기대감으로 종가만 올리고 했었는데 시간에서는 또 결국은 다시 조금 이렇게 하락을 시켜놨고 그래서 뭐 눌렸다가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는지 좀 추적할 필요 있겠네요. 솔트룩스도 뭐 이런 구간은 또 매력적일 수 있죠.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런 애들이 좀 이쁘죠. 얘도 요거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음봉 나온 상황이라서 이런 가격대는 또 매력적일 수 있겠고요. 뭐 거의 비슷한 자리들이잖아요. 지금 2음봉 아니면 3음봉. 어찌됐건 제가 1음봉에서 어설프게 눌림 잡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2에서 3음봉 정도 깊게 눌려야 된다. AI주들은. 거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로봇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정도 그래도 주도주였으면 처음으로 21선 만나는 구간이잖아요. 21선 반등이 한번 시원하게 한 5에서 10%짜리 정도는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설마 이게 단가? 5에서 5% 정도 반등이 나왔긴 했네요. 21선 구간에서. 이게 단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 정도 주도주였는데 한번 요런 식으로 반등을 한번 뽑아줘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긴 한데 생각보다 지금 일단 힘이 없고요. 종가상 21선도 지켜주지 못하고 일단 끝이 났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반면에 이제 뭐 로보스타랑 이런 애들은 지금 21선에서 이쁘게 도지 양봉이 하나 출현은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반등 나왔다가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월요일 내일 뭐 좀 이렇게 오전에 꿈틀꿈틀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 21선 반등 나올 수 있겠다. 근데 뭐 오전에 좀 오르는 척 하다가 빼면은 이대로 그냥 같이 죽을 확률이 또 있겠고. 로보티즈도 일단 잘은 버티고 있는데 일단 저도 레인보우랑 로보스타 로보티즈 요 정도 애들 뭐 그동안 로봇주들이 조금 조용히 많이 눌렸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좀 지켜보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애플페이는 뭐 이제 여기서 뭐 더 가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하잉크도 여기서 더 가긴 좀 무리죠. 그래서 이날도 뽑고 20% 이상 뽑았고 상한가 갔고 하루 조정받고 또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요거는 이제는 이렇게 눌리길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3월 도입이 이제 애플 그 쪽에서 공식으로 처음으로 어나운스가 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는 조금 이제 뭐 재료적으로 소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이런 어떤 반등의 구간들로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뉴스 체크하면서 실제로 이제 정말 사용이 되는 그 시점에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나올 수는 있고요. 이제 지켜는 조금 이제 그 뉴스랑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P제가 이날 얘가 지금 만약에 다음 날 10,000원을 넘겨가지고 갭을 딱 띄운 다음에 시가부터 강하게 만약에 수급이 빡 들어오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가가 딱 10,000원, 고가가 1050원. 그러니까 저도 보고는 있었는데 찌글찌글 하다가 갑자기 투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을 이제 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잃어버릴 줄은 몰랐네요. 2월 9일 날 10,000원 뭐 이렇게 전고점 놓고 계속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근데 이게 이제 털려고 이런 거였으면 진짜 양아치스럽긴 하네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기준봉 나오고 처음 조정 나왔던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요렇게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와줄지, 양봉을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를 이제 깨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 메타 애들도 뭐 어찌됐든 로봇 AI 다 같이 올랐던 애들이라서 1월 한 달 동안 어찌됐건 핫했던 애들은 금요일 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XR도 음봉 맞았고, 와 얘는 또 못 가네, 또 못 가. 진짜 징그럽죠. 여기 또 못 가요. 제가 뭐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발 좀 돌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또 못 갑니다. 그리고 야, 그 우주항공 쪽이 저는 딱히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얘네가 2파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AP성이 금요일 날 쌌네요. 얘도 뭐 이제는 조정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얘가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했으면 이 정도는 그래도 양봉을 채워 놓고 마감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 놓고 이제 또 2차 눌림목 구간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또 3차 파동으로 넘어간다든지. 근데 야, 이날 윗꼬리가 좀 너무 길었어서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윗꼬리를 다시 채워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든지, 근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밀리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슈팅이 한번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얘네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히 좀 볼 거는 없습니다. 테마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쪽뭐 이제 눌림이 나오면은 눌림 공략을 좀 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일단 슈팅이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서 더 가기는 조금 이제 시장이 뭐 갑자기 폭등을 할 게 아니라면 좀 무리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더 간다는 거는. 네, 아무튼 뭐 내일은 뭐 AI나 로봇 이쪽의 단기 조정에 대한 반등을 우리가 이제 뭐 노리고 해보는 정도랑 뭐 SM 경영권 분쟁 요 정도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그 무료 리딩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